자, 이번 시간 식강으로 들어갈게요. 식강 이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에서 저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340페이지 합해 시장 가치 문제 푼다 그랬죠. 54번 들어갑니다. 자, 54번하고 이제 55번이 딱 두 가지가 합해 시장 가치가 나왔는데, 자, 54번은 이제 우리가 특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강 강의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년 연말 3천만 원씩 간다는 건 연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3년 동안의 미래의 가치를 구한다. 그럼 우리가 연금의 미래 가치는 자, 이렇게 보세요. 연금에다가 곱하기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시기 0.1 R이 내려가고 자, 어떻습니까? 연금에다가 1,000만 원에다가 3천만 원이 되겠죠. 3천만 원에다가 0.1에다가 어떻습니까?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 1년이면 1승이 되겠죠. 그럼 요걸 이제 3년이니까 자, 1.1을 3번 곱하면 1.331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0.1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를 빼게 되면 0.331이 되니까 0.1은 3.31이 되죠. 3.31을 곱하면 돼요. 3년이면 이제 요거 3.31을 이제 곱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래서 9,930만 원이 이제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316페이지를 제가 해드렸죠. 316으로 가시면 마찬가지야. 14번을 이제 가시게 되면 316페이지. 자, 요거는 이제 똑같이 이 식이 있구나. 이 식을 구하는구나. 그럼 우리가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R로 나누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걸 갔을 때 요게 20승이라는 것은 자, 주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로 주어졌어요? 6.75 주어져. 6.72 우리가 어떻습니까? 725로 주었으니까 725다. 그럼 마이너스를 가면 5.725 되잖아. 요거는 이제 0.1이니까 57.275로 곱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85912-500. 자,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55번은 자, 우리가 연금을 땡기는 거야. 2년, 2년. 그래서 1년 땡길 수 있고 2년 땡길 수 있다. 밑에 연금 평가계수를 이용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55번은 자, 2천만 원을 현재로 땡기면 돼요. 그래서 자, 1 플러스 0.1에 1승 1.1을 2,000원으로 나누게 되면은, 자, 한번 나눠보세요. 2,000원을 1.1로 나누게 되면 1818이 나오죠. 그 다음에 2,000을 1 플러스 0.1에 자, 2승이야. 1.21로 나눠요. 그럼 2,000을 만약에 나누기 1.21로 나눈다. 그럼 우리가 165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1652하고 1818을 더하면 3470이 나오니까 10원짜리 절사니까 자, 어때서 우리가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자, 56번은 이제 바로 이제 풀겠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56번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 형세다. 이렇게 좀 외워라. 그죠? 부세 형세. 가는 뭐예요? 가능 총소득이죠. 총소득이고 거기다 공실 및 불량부채, 기타 소득을 더하죠. 자,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이 나오겠고요. 이걸 조라고도 하죠. 영업경비를 뺍니다. 순소득이 되겠고, 순영업소득. 자, 이렇게 되고, 부채 서비스를 빼준 다음에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경비를 빼죠. 영업소득세를 뺍니다. 그럼 세후가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공기 유형순.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유형순. 그래서 우리가 가공기 유형순이니까, 자, 이게 이제 가능총소득이 어떻게 돼요? 그 단위수에다가 임대료를 곱하니까 가공기 유형순. 그러면 우리가 5번이 가유순.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선별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57번 갇힌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니까 여기 이제 체크를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이제 간단한 것만 나올 수 있는 것만 이제 체크해 본다면, 자, 일단은 이제 57번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봐야 돼요. 자, 57번은 자, 어떻습니까? 보면은 호당 임대료가 600인데 가능 호수가 40호야. 그럼 2억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죠. 2억.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순영업소득 2억이죠. 거기다가 이제 부채 서비스액이 원리금이에요. 원리금 이제 9천을 빼게 되면은 자, 얘가 1억 1000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 소득세를 구하는 게 순위감이야. 순위감. 대체는 없고 보통 우리가 이자와 감가를 빼주죠. 순영업 소득이 이제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해설에 2억이라고 돼 있고, 자, 여기다가 이자가 2천이고, 감가가 얼마예요? 1000이죠. 그리고 3000 빼면은 어떻게 된다? 1억 7천이 돼서 1억 7천에다가 0.3을 하게 되면 5,100만 원이 되겠죠. 여기다가 5,100만 원을 빼게 되면 5,100만 원. 그럼 여기는 5,000, 우리가 900이 되니까 4번이 5천만 원이 아니라 영업세가 5천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8번은 5번이 정답이지. 화폐시장 가치를 우리가 수익성 지수는 고려하죠. 그래서 이제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건 현가가 들어가야 돼.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 그다음 현가 해수 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59번은 뭐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우리가 60번 같은 경우는 60번은 자, 할인 기법이 아닌 것은 해수기간법, 그 다음에 회계적 수익률법 아니니까 4번이 정답이다. 61번하고 쭉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문제 자체가 62번 정도를 좀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62번 자체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보는데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강때 했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딱 떨어지기 때문에 그 현금 유입에서 유출을 빼는 게 순영가고 유입에서 유출을 나누는 게 수익성 지수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A가 4천인데 D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3천인데 2배가 되지 못하죠. 5번이 정답이다. 자, 63번 갑니다. 63번의 정답은 3번.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돼. 작으면 안 되죠. 지불력이 충분하다 판단할 수가 없고, 64번도 틀린 것은 4번.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야. 이게 크면은 자본회수 기간이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8페이지에 가시면은 우리가 뭐 6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67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68번 같은 거 좋습니다. 2번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어. 그럼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해야죠. 피할 수 있다가 아니다. 그 다음 69번에 요거는 이제 뭐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푸시는 내용이니까 유효총소득은 어때요? 유효까지 딱 끊었어. 유효까지 끊었으면은 우리가 여기는 영업경비 안 들어가고 부채 서비스에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떤 것만 들어가냐면 임대료 수입 들어가죠. 그죠? 임대료 수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요거랑 69번의 정답은 2번 두 개야, 두 개. 그래서 임대료 수입하고 영업의 수익 두 개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이제 71번 같은 건 뭐 예전에 다 특강 때 했으니까 넘어가고 352페이지 가시면 72번에 틀린 거 일부 할인연구 수지 분석법은 현금 흐름을 고려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73번 가시면은 뭐 이것도 여러분들 옳은 거니까 보시고 74번에 가시면 틀린 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때요? 이 화폐시장 가치에서 74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인데 5년 후에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3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분립하는 건 감치금 계수죠. 감치금 계수다. 그 다음에 75번은 2번. 자, 우리가 동일한 투자안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세전이다. 승수라는 자체는 자본회수 기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위에 있는 것보다 밑에 있는 게 커요. 그래서 세전이 세후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큰 게 아니라 작죠. 세후가 더 크겠죠. 그 다음에 뭐 77번 부채 감당률 또 나왔네요. 감정평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별표. 70번에 5번이 정답인데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커야지만 원리금지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고요. 78번은 할인 기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간평기 시험 문제인데 순영가, 현가회수 기간, 내부 수익이 들어가죠. 기억, 니은, 디귿. 그래서 78번 정답 3번 가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은 뭐 거의 뭐 간평에도 나왔던 게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고요. 83번 정도, 357. 자, 요거는 이제 재투자에서 순효과가 훨씬 더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부보다 더 우수하다. 그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4번 같은 건 별표를 하나 쳐보세요. 84번은 중요해. 자, 이건 이제 조금 약간 그 지렛대효과 잘못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해설을 좀 보시고요. 85번 체크하시고 86번의 별표. 자,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에다 오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기업 경기 침체에 의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사업의 위험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니은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시행하면 대출자의 인플레 위험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겠죠. 니은 틀렸고 효율적 프론티어에서는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수익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자, 체계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으로 제거시키죠. 그래서 니을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넘겨봅니다. 자, 87번. 자, 부동산 틀린 거 5번에 가시면은 부동산은 현금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금화시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금화 가능성이 높다는 건 틀렸죠. 이렇게 보셔서 넘기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금융으로 갈게요. 자, 금융으로 가면은 금융은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금융 파트는 나온다면은 한 5에서 한 6문제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것만 탁탁 찍을게요. 이거 뭐 그렇게 안 좋아 별로. 이렇게 오른쪽 보시면은 일단은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괜찮은 문제만 좀 고르면 일단은 쭉 넘기셔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대한 경향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15회 때 이후서부터 좀 우리가 볼게요. 15회 때 이후서부터 우리가 그 372페이지 여기서부터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15번의 정답은 자, 차입자. 자, 어디 썼습니까? 차입자의 첫 해 월불이 가장 적은 것은, 가장 적게 하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가 이 점증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후기에 가서 중도상 가장 적게 남는 것은 원금입니다. 정답은 1번이다. 자, 그 다음에 자, 16번은 자,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자, 우리가 연간 이자를 봤을 때 은행이자는 복리 이자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받는 게 낫지. 정답은 1번이다. 자, 17번 갑니다. 자, 우리가 17번 자체는 뭐 그냥 뭐 좀 우리가 적어하는 거니까 18번으로 가서 별표를 3개 치세요. 자, 올해 나와요. 자,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장임금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부채금융 위주로 가라 그랬죠. 부채금융은 자, 어떻습니까? 책자가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책자, 사채라든지 채권. 그래서 제가 특강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특강 때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19번 갑니다. 자, 19번에는, 이거는 이제 뭐 그냥 담보신탁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영양가 없어요. 자, 우리가 21번 정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별표 쳐주시죠. 자, 요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5번에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가 제가 강의 때 요거는 모기지 백 본드란 말이야. 발행 기간이 다 위험해요. 근데 이제 이게 한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주택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이 나와 있거든. 자, 이건 발행 기간이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22번 갑니다. 자, 옳은 것을 본다면 자, 은행 입장에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데, 자, 은행이 이제 LTV와 DTI를 이제 규제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규제로 가기 때문에 LTV, DTI는 낮추고 고정금리 아니라 변동으로 가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역화된다. 이렇게 보고 이 금리, 이자율 수합이 이제 우리가 위험을 전가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3번 갑니다. 자, 23번은 별로 안 좋아. 24번 정도 괜찮아요. 24번.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봤을 때, 자, 우리가 옳은 거 예전에 한번 풀어봤었죠. 자, 이걸 봤을 때, 어떻죠? CD금리는 우리가 항상 기준금리야. 이게 상승하면 대출금리 상승한다. 그러지. 반대로 하락한다는 상승한다. 2번이 정답이죠. 초기에는 고정금리가 더 많지, 변동금리보다. 2번 정답이고, 두채금리가 하락하면 여러분들 수요자라면 수요를 늘리겠죠. 자, 대출금리가 고정일 때 대출자 예상 인플레가 발생했어. 실제가 보다 높았어. 금융기관은 손해고 대출자는 차입자는 이익이다. 대출비율이 높아지면 싹 다 증가해. 그래서 우리가 담보대출금리도 증가한다고 봐야 돼. 위험하니까. 그 다음 이제 LTV와 DTI를 봤을 때 여기 이제 제가 체크해드리는 거는 반드시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요 25번을 보셔야 돼요. 자, 25번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이 389에 42번을 이제 연결시키는데, 자, 나올 수 있는 것만 가세요. 나올 수 있는 것만. 자, 그래서 25번은 자, 우리가 대출 가능 금액을 이제 봤을 때 LTV와 DTI 중에서는 자, 작년에 상가가 나왔는데 이번엔 주택이에요. 상가는 이제 제가 특강 때 하고 기본서 했기 때문에 그걸 갖고 가고요. 그럼 LTV하고 DTI야.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LTV는 L을 V로 나누고 DTI는 D를 I로 나누죠. 그래서 L을 V로, D를 I로. LTV가 빨라요. 그래서 LTV를 본다면 우리가 박스 보시면은 자, LTV가 60%에다가 자,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억 빌려줘. 뭐. 근데 DTI를 봤을 때 DTI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40%다. 40%가 DTI인데 연소득이 얼마야? 연소득이 6천이야. 64, 24, 2,400이라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2,400이 있는데 여기에 자, 기타 이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빼줘야 돼.
사업자금에 대한 연간 부채 상환이 1200만 원이 나온다면 여기서 이걸 빼준다면 1200만 원밖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가 저당상수가 0.12니까 1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가 다른 거 다 제끼시고 나올 수 있는 거를 이제 보신다면, 자 갑니다. 42번. 그래서 요거 아니면 42번이에요. 요거 아니면 42번. 그래서 42번은 자 우리가 389로 가봐요. LTV와 DTI. 계속 저랑 같이 연습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LTV는 A를 V로 나누고 DTI는 D를 R로 나눈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LTV부터 찾습니다. 근데 8천이 대출이 있단 말이야. 그걸 빼줘야 돼 나중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부 비율을 봤을 때 70%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런은 이제 4억이기 때문에 자 2억 8천입니다. 2억 8천이 되겠고, 자 DTI를 본답니다. DTI를 보게 되면 DTI는 50%에다가 자 I가 인컴이죠. 인컴은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4천입니다. 여기 2천이 되겠죠. 나누기 저당상수를 찾으셔야 돼요. 0.1이죠. 우리가 2억이 되죠. 2억이 8천이 있으니까 1억 2천밖에 안 걸립니다. 3번이 정답이다. 자, 이건 반드시 갖고 와야 돼요. 우리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쫙 선별해 드리겠는데, 자, 아까 원리금에 대한 상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의 상한은 어떤 게 나올 수가 있느냐.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은. 자, 일단은 우리가 갑니다. 380페이지로 가시면 28번 정도? 이것도 괜찮아요. 자, 우리가 원금 균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번 정도는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번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리금 균등 상한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한 방식은 자, 이건 원금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자를 뺀 다음에 원금을 구하는 거죠. 원리금이라는 자체는 먼저 여기 대출액이 얼마요? 3억이죠. 3억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해요. 저당상수가 0.094393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이걸 곱하면 우리가 2,831만 7,900원이 원리금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자를 빼줘요. 그럼 3억에다가 곱하기 37이 21이죠. 2,100을 빼줍니다. 빼주게 되면 자, 원금이 나오죠. 원금이 731만 7,900원이다. 이거 좀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건 뭐 예전에 또 다 얘기를 했고요. 좀 유력하다라는 것만 이제 조금 보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뭐 어떻습니까? 382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죠. 항상 원리금에 대한 상한이라는 것은 개발이익이 먼저가 아니라 우선 정할 때는 공사비를 먼저 주도록 돼 있어요.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사비 상한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이것도 되게 괜찮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저당의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은 높아지겠죠. 그 다음 다른 것들은 그냥 보시고요. 갑니다. 우리가 니츠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니츠는 어떻게 돼요? 페이지로 가시면 니츠에 대해서 조금 갈게요. 니츠가 유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특히 이제 390페이지 가시면 44번과 45번 390. 자, 아까 제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44번 같은 경우는 메자닌금융이라는 게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메자닌금융은 신디케이트, 우리가 신주 인수권부 사채죠. 물론 전환사채 같은 것도 메자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채를 가지고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환사채라든지 주식 연계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 얘는 사채인데 주식을 또 매입할 수 있는 복합적이다. 그래서 44번에 5번이 나왔다고 한다면 45번의 부채금융은 어떻게 구해요? 자산유도가증권 찾으셔야죠. 주택상환사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45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우리가 46번 같은 경우는 MBB. MBB가 계속 출제돼요. 발발이. 그럼 MBB는 발행기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최초의 투자 저당권을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게 저당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가는 거는 이제 발행기관이 된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우리가 틀린 것을 이제 4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 좀 드리는데요. 시작은 1차와 2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47번에 5번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주택 자금의 대출 시장, 주택 자금을 대출을 제공하는 시장은 자금 대출 시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대출 기간에 공급해 주는 시장은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죠. 정답은 5번. 자, 48번의 정답은 4번. 자, 우리가 거기 보시면 차입자, 대출에 대해서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가 차입자거든요. 차입자는 이제 차입자는 우리가 있으면 1차다. 그래서 4번은 1차 이렇게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번 문제는 똑같아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봤을 때, 자, 이렇게 봅니다. 얘네들이 이제 위험 조치를 취했을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어때요? 개발이익이 후자로 지급돼야죠. 시행사의 개발이익 선지급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아까 기출문제를 똑같이 뺏겼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51번은 틀린 거. 자, 요게 또 나왔어요. 작년에. 2번, 조기상환은 시장이자 대출보다 낮았을 때 조기상환 하는 거죠. 시장이자리 대출보다 높아지면 차입자는 기존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차입자가 조기상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고정금리에서 시장금리가 충분히 하락했을 때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2번을 보시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 요걸 조금 고쳐주세요. 자, 요거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요거 52번. 자, 52번은, 자, 1번이 이제 옳다고 돼 있는데, 1번은 이제 10억을 우리가 5억으로 바꿔야겠죠. 533이 7호. 그래서 설립자본금은 10억이 아니라 5억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고쳐주시고요. 그래서, 옳은 게 아니라 이제 5억으로 해야지 옳다는 거. 이렇게 이제 가시고요. 자, 위탁 관리는 설립자본금이 3억은 맞아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는, 자, 이거는 어떻게 돼요? 설립자본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533이죠. 그래서 위탁관리는 3억은 맞는데 영업인가 6개월 이내에 30억이라는 자체는 최저자본금입니다. 자, 이건 533의 7호, 50억이 된다는 거. 자기관리는 실체형. 자, 기업구조는 실체가 아니에요. 빼줘야지. 자기관리만 실체형이고, 위탁관리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구하는 상근 임무를 둘 수가 없습니다. 자기관리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금융기관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이제 상가니까 작년에 상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54번 정도는, 자, 우리가 아까 원리금이 나왔듯이 원금 균등은 제가 또 했었죠. 근데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이 나오니까 그거 위주로 가져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55번, 56번을 이제 봤을 때, 자,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를 상당히 보시게 되면요.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또 나왔네. 그러면서 55번을 느낄 수 있어요.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기억배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 중 원리금이 원금보다 크다? 저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상환 첫해 원리금 상환은 원금 방식이 원리금보다 크겠죠. 자, 그래서 어때요? 자체적으로 틀렸고, 체증은 초기에 미래소득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미래소득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은퇴전자가 젊은 신혼부부죠. 디귿 니을만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좋아요. 원금 균등은 원금이 균등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지 않고, 원리금이 점차 감소한다는 걸 물어보겠고요. 원리금은 매기 상환하는 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면 이익이고 점점 원금은 늘어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5번. 56번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2번 정답입니다. 원리금은 대출금에다가 저당상수를 곱하죠. 간평시험 문제였어요. 간평시험 문제 또 보여드릴게요. 57번 같은 경우는, 자, 발행자가 저당 채권을 가지고 일정 가공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트렌치를 제공한다. 이건 CMO입니다. 4번이 정답이고, 간평시험지 58번에 별표 3개. 자, 이거 나옵니다. 올해. 자, 지분금융은 신디케이트예요. 정답은 1번인데, 저당 신탁증서금융 ABS 부채금융, 매자님 금융이 우리가 신주인수권자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간평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59번에 1번 우리가 영업인가에 대한 6개월 지난 자기자본 관리에 대한 그 설립 최저자본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70억이 되죠. 2번. 자, 우리가 533이잖아요. 그럼 위탁관리와 기업권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여기 이제 어때요? 설립자본금이 5억. 자, 어떻습니까? 10억이 아니라 3억이 됐죠. 자기관리는 선물자본금이 5억이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위탁관리와 기업권 최저자본금은 50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자산의 운영에 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국토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다. 그 다음에 60번 또 나왔습니다. 작년에. 자, 4번이 정답이죠. 고정금리 때 금리가 상승 시는 하락시죠. 조기상환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1번은 기출됐던 작년에 상가니까 이거는 그냥 풀어보시고요. 올해는 주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3번에 잡아. 2번이 나왔잖아. 작년에 533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3억이 아니라 설립자본금 5억이다. 이렇게 해서 2번 정답이다. 그 다음에 64번은, 자, 이건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4번은 틀린 걸 보시면 3번이 정답이죠. 자, 프로젝트 금융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스코로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제 관리 파트에서 더 중요한 거 이제 잡아드리겠는데요. 자, 부동산 관리에서는요, 나온다면은 뭐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정도? 자, 그래서 문제를 선별하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거 딱딱 답만 보세요. 1번에 4번. 인력 관리는 경제적이고, 계약 관리가 법률적입니다. 그럼 계약은 법률로 봐야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별로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16회 위주로 보겠는데, 넘어가 볼게요. 자, 408페이지에 5번 가시면은 4번 관리 방식 기밀 유지 보안 관리 측면에서는 자관리보다 위탁이 중요하다. 자관리가 유리하죠. 자, 6번에 4번을 보시면은 혼합은 어떻게 돼? 내가 일부 하고 남한테 일을 맡기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한다는 게 아니라 불분명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자, 7번에서는 관리 중에서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생, 설비, 보안, 보존의 기술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설, 안전 들어갔죠. 자, 위생 관리가 청소 관리고 설비가 설비 운전 보수예요. 아니 보안 관리고, 자, 매입 및 매각이 요거는 2번이, 요거는 자산 관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자, 9번 부동산 관리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4번 오피스 빌딩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이거는 시설이에요. 근데 자, 투자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따진다는 것은 이거는 자산 관리 들어가니까 시설보다는 자산으로 들어갔어야 되고요. 자, 10번에 틀린 것을 2번을 보시면 건물과 부지의 부정은, 자, 우리가 기술적인 관리가 우리가 물리적이나 기능적인 하자 유무를 보는 게 기술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 자, 건물에 대한 그 배치가 이 부지와 맞지 않는다는 것은 기능적 감가에 해당해요. 그럼 기능적 하자의 치우는 기술적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우리가 2번은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다. 자, 11번은 이제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 섹터가, 자, 밑에 이제 자산, 어세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고요. 재산,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부동산 관리, 건물 임대차 관리와 시설 관리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재투자 결정은 아까 왜 좌측에 리모델링의 투자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1번 자산 관리다. 자, 12번 갑니다. 12번에 2번 직접. 자,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자가 관리를 직접 관리, 자치 관리라고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 타성화를 방지하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은 위탁 관리를 봐야 돼요. 틀렸죠? 자, 그 다음 13번에 가시면 틀린 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 유지활동이라는 것은 일상적, 사전적, 어떻습니까? 예방적, 대응적, 수용적, 사후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봐봐. 3번을 보시면은 대응적이라는 자체가 사전적이라는 게 나왔는데 앞에 뒤에 그럼 대응적이 아니라 예방적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 자, 건물이 금이 갔다 그러면 노후화가 되면 물리적인 내용 요소예요. 그러면 건물의 이용이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우리가 노후화가 됐다는 건 물리적 내용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에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버팀 요소는 물리적이고, 그 금이 안 간 건 어떤 단계예요? 신축이죠. 여기선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6번 가면다. 5번에 가시면 아까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게 아니라 불명한 단점이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7번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건 5번이네요. 자, 아까 제가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가 판단된다. 이거는 경제적이 아니라 기술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18번 틀린 거. 자, 5번 또 나왔어. 5번 이제 혼합 관리인데, 자, 이렇게 봅니다. 내가 일단은 할 때, 내가 보통은 경영이라든지 경제와 법률 쪽은 내가 하고 시설은 맡기는데 그게 반드시는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건물에 대해서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인력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이라는 거죠. 회계, 재무 이건 다 경제죠. 자, 그래서 계약이라는 자체는 법률적이죠. 나머지 이제 청소 관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은 우리가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이건 혼합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10번, 19번은 감정평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이번에 가시면 시설에 대한 사용자나 사용자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은 시고 들어가잖아요. 재산이 아니라 시설 관리다. 자, 20번은 이제 작년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변함이 없구나, 시험 문제가. 그래서 소유자 의사 능력의 지휘 통솔이 발휘되고,
그죠? 그 다음에 기밀 유지 유리하고 업무행위 아니라가 초래하기 쉽다는 건 타성에 적기 쉽다는 거예요. 전문성이 높으면 위탁인데 낮으면 자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우리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 파트는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자, 지금 10강까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자, 11강은 자, 우리가 마케팅이에요. 마케팅에서도 이제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자, 여기 파트는 이제 마케팅보다는 개발 파트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빨리 진행한 것은 자, 우리가 11강, 12강, 13강 우리가 보면서 자, 감정 평가를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